부닌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반 부닌, 러시아의 대표적인 현대 작가인데, 이분이 이제 체홉에 대해서, 체홉이 1904년에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 추모사를 해요. 1904년에 추모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글이 1906년에 출판이 되는데, 추모사가 사실 이반 부닌이 체홉을 가까이 만나면서 들었던 얘기들을 쭉 모은 거예요. 모아서 전달을 하는 추모사인데 이런 말이 나와요. 체홉이 했대요. 모파상, 프랑스 작가죠. 뛰어난 예술로 기준을 너무 높여버려서 작업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작가들, 특히 우리 러시아 작가들은 써야만 해요. 담대한 마음으로 써야 해요. 세상에는 큰 개도 있고 작은 개도 있는 법이에요. 작은 개라고 해서 큰 개의 존재를 보면서 낙심할 것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지지라는 부르심을 받은 거니까, 소명을 받은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각자의 목소리로 짖으면 되니까. 자, 이게 전 세계의 어떤 연극학교 학생이 안톤 체홉을 모르겠습니까? 그쵸? 안톤 체홉의 연극을 연습하지 않은 배우가 누가 있었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학교에마다. 그리고 안톤 체홉의 단편이 번역되지 않은 나라도 이제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지금 그런 안톤 체홉도 글을 쓸 때 이런 고민을 했다고요. 100년 전, 120년 전에, 140년 전, 120년 전에 이런 고민을 했어요. 프랑스 문학이 너무 앞서 있었던 거예요. 영국 문학, 독일, 오스트리아의 독일어권 문학 다 앞서 있는 문학들이죠. 근대 문학의 시, 소설이 전부 그 장르도 거기서 나온 거고 거기서 막 정착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특히 모파상 같은 경우 기준을 너무 높여버려가지고 모파상 플로베르는 큰 개고 안톤 체홉 자신은 작은 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개가 어떻게 되나요? 큰 개는 큰 개의 목소리로, 작은 개는 작은 개의 목소리로 어쨌든 써야 하지 않는가 했을 때 작은 개가 지금은 전 세계에서 정말 큰 개가 돼버렸죠. 저는 이 과정이 안톤 체홉만이 아니라 러시아 문학이 이렇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19세기에 본격적으로 발전을 했다고요. 그거는 18세기까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구 문학이 쭉 발전할 때 러시아 문학은 뒤처지면서 계속 서구 문학을 의식하면서 왔어요. 푸시킨도 프랑스시, 영국시 이런 거 계속 번안에 가까운 시를 썼었고, 그러면서 러시아 시를 만든 거죠. 체홉도 늘 의식하고 있었어요. 프랑스 문학이나 이런 거를. 그러나 거기서 안톤 체홉의 러시아 문학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러시아 문학의 독특한 후발주자였으나 결국 20세기에 가장 혁혁한 영향을 끼쳤던, 기준과 규범을 만들었던 작품은 결국 러시아 문학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BTS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아미는 아니지만 K-팝이 저는 참 이렇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20대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나이가 좀 많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우리나라 음악이 빌보드 차트에 올라간다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대학 때 처음 우리나라에서 이제 랩을 시도했어요. 흑인 랩 따라서. 그럼 저 막 들으면서 안타까웠어요. 그냥 랩 안 하면 되지, 꼭 저렇게 해야 돼? 막 이랬어요, 우리끼리. 발음도 이상하고 안 어울리는 거예요. 랩은 한국어하고는 안 어울리는데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랬어요, 우리가. 불평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놀라운 성취예요.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취향이나 뭐 수준에 대한 평가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놀라운 성취인 건 분명해요. 근데 저는 체홉의 작은 개, 큰 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대중문화, 특히 K-팝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작은 개였는데 어느 순간 큰 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다른 기준이 돼서 언젠가 또 다른 나라에서 한국의 K-팝을 의식한 또 새로운, 또 다른 새로운 큰 개가 또 나올 수 있겠죠. 저는 이게 문화에서 이렇게 서열을 매기거나 우선을 따질 수 없다는 게 결국은 변방에 있던 것이 가운데 기준이 되고 다시 변방에 있던 것이 다 가운데 기준이 되고 하면서 끊임없이 변하는 게 문화라면은, 러시아가 아까 농노도 1861년에 폐지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언제 노비가 폐지됐어? 우린 1891년이에요. 러시아보다도 30년이 늦어요. 그나마도 가부개혁으로 다 폐지된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근데 아니었대요. 반발이 심해가지고 도로 취소하고 뭐 매매만 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게 뭐 지나면서 어영부영 신분제가 차츰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분제를 그러면 우리보다 100년, 200년 전에 철폐했던 나라들, 또 한참 늦었던 나라들, 이런 나라들의 문화 교류가 한 곳의 강함, 한 곳의 끊임없는 독주로
가는 게 아니라 교체가 되는 거예요. 순서가 계속 교체가. 19세기의 러시아 문학은 그런 지금 우리의 케이팝처럼 그때까지 세계문학사에 없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확 등장해가지고 그때까지는 시소설을 쓰지 않았던 러시아어로 갑자기 그런 빛나는 작품들을 만들었어요. 놀라운 시대였죠. 그 시대의 바톤을 20세기로 넘겨줬던 작가가 안톤 체호브입니다.